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가 외국으로 이주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일이지만 9살 손주까지 건드리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청와대가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문다혜 씨,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죠.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 전에 과정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이 빌라를 석 달 만에 처분한 다음에 곧바로 해외로 이주했다. 만약에 생업 때문에 이주한 거면 대한민국 경제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라면 교육제도에 문제 있다는 거 아니냐. 이것을 좀 밝혀달라. 그리고 외국으로 대통령 자녀가 나가면 외국에서 또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호 비용이 더 들 거 아니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그 어떤 불법이나 탈법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기반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단순히 대통령 자녀가 외국에 나갔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9살 초등학생 학적 서류까지 공개하는 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이다. 아동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해명하면 될 것 아니냐. 왜 법적 대응 얘기를 하느냐. 서울시 교육청은 정원에 관리 학생 학적 서류를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줬다면서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평생 인권 변호사로 노동 변호사로 사셨던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 초등학교 2학년 서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정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 3월 사위가 다니던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정려한 후 7월에 매매하였는데 굳이 정려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과 야당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그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되었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정려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도 없었습니다. 법률상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 입장 발표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이렇게 좀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욱 교수, 네. 뭐 본인이 그렇게 나서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또 소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곽상도 의원께서 그 검사의 민정수석 출신의 국회의원이신데 뭐 헌법적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사안들을 정쟁화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고 17조에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갖다가 예를 들면 꼭 밝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이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사하는 분들은 다 예를 들면 교육이 안 좋거나 뭐 안 좋아서 이런 불만 문제도 아닌 상황인 거고요. 거기다 또 문제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초등학생 개인정보까지 유출을 했다는 거. 그 노웅래 의원 SNS의 내용을 보면 곽상도 의원실에서 이 정보 알려고 담당 교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강압적으로 윽박질렀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 사실 확인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화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닥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동남아로 갔건 뭐 어디로 갔건 무슨 이유로 갔건 그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초유 사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1980년 이후에 대통령 직계가족 중에서 해외 체류한 경우가 9명이나 있다고 얘기하고 경호처가 경호처 규정대로 경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대통령 딸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이 예. 드는 거고요. 이 결정, 이 사유에 대한 결정은 딸이 밝힐지 말지에 대한 문제인 거지 정쟁의 내용으로 밝혀라 말아 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덕 본부장. 예. 지금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외국으로 갔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으로 갔는데 예. 가는 과정에 이제 그 전에 제기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곽 의원이 제기한 게. 네. 그 전에 12월 말에 제기한 게 뭐냐 하면 다혜 씨, 그러니까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남편이 예. 구기동 빌라를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난해 4월에 갑자기 부인한테 증여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예. 근데 또 증여를 뭐 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데 그걸 또 3개월 만에 매각을 해가지고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외국에 갔다는 거를 공개를 안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걸 매각을 하고 이제 작년 정확한 시점은 안 났습니다. 7월 전후에 외국으로 이제 동남아나 어디 이제 그 인근 국가로 이제 간 거로 지금 이제 의혹을 다시 제기한 건데 저는 대통령 자녀가 외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외국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외국에 간 게 공개되지 않은 거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통령 자녀가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거는 그동안 언론이 뭐 했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제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걸 또 그렇게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아까 지금 재산을 매각을 했고 굳이 딸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증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 갔을 때가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이제 뭐 이런 거를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친인척과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공식적으로 그거를 여러 가지 재산 문제라든가 다른 또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찰하는 게 원래 민정수석실의 3대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뭐냐 하면 일단 곽상도 의원이든 노원 의원이든 야당 의원은 국민의 궁금한 거를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점에서 첫째 뭐냐 하면 지난달에 재산이 왜 이렇게 증여돼서 갑자기 3개월 만에 팔렸느냐 할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되냐 민정수석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시 민정수석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12월 28일 신문 보고서야 재산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재산 거래가 있는지 한 6개월가량 지나서 5, 6개월 지나서야 안다는 게 과연 사실인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늦게 그냥 과연 뭐 그거 갖고 뭐 사실을 알았는데 말을 그렇게 한 거냐? 그렇게 알았다면 그거를 평소에 계속 대통령의 자녀면은 가장 큰 친인척이자 가장 관심이 있는 친인척인데 그걸 민정수석에서 몰랐다면은 직무유기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점에서 굉장히 저는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지금 1번 한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다음 2번, 정말 3번은 이야기할게요. 그걸로 이제 보는 걸로 대충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들읍시다. 너무 네. 길어졌어요. 일단 충분히 그 뜻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김광덕 본부장은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먼저 국민한테 공개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딸이 외국에 가면은 그건 공개. 과거의 경우는 대통령 딸이나 자녀들이 가면은 다 공개가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 되거나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6개월 지나서 알려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용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속도 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 12월 28일 날 본회의 빠지고 베트남 다낭에 가서 예. 왜 갔냐 물어봤더니 교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하러 갔다. 그럼 뭐 한국 싫어서 베트남 간 사람 애로사항을 왜 청취합니까? 네? 정말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은 관광지가 없어서 베트남 갑니까? 그 논리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뭐 무자식인 사람만 뽑아야죠. 경호 비용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 장례 비용 나서 죽을 수도 없다. 대통령 가족들은. 경호 체류비 때문에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 경중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그 전에 대통령 딸은 나는 아버지하고 별도다. 독립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정의당 당원이다. 또 대통령이 아니면 요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달라. 예. 나를 좀 잊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느끼는 고충 굉장히 있을 수 같은 정치인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요. 예. 그런 부분을 굳이 경호비용 따져야 될까? 그 정도 우리가 가난한 나라인가?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경호비용 줄이려고 자녀 없는 대통령 뽑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우리 김강용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일과 친척과 관련된 재산 변동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 정도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 예. 그러나 본인이 어디를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리지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국민에게 양해를 해주는 예. 그런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천명준 의원 그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좀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니 싶어요. 근데 조금 아까 예. 김영준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발언을 할 때 조금 이제 열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실수한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이요? 그 동남아에 간 분들을 여기 싫어서 간 사람들 안부를 뭐하러 묻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얘기를. 곽상도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왜 한국에 안 살고 말씀인 거죠. 왜 아직 이주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다 외국에 가는 사람을 교포들을 여기가 싫어서 갔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이 그랬잖아요. 의원이 왜 외국을 갔냐? 한국이 싫어서 갔냐? 교육 문제 그랬다면 한국 교육이 후지냐? 다 그렇게 자, 본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들리는지. 예.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 초등학교 2학년 서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정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해외 갔다 그러면 국내가 불만이 있어서 간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얘기에 대해서. 박상도 의원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바로 열고 자녀의 바로 어떤 닫고가 빠졌습니까? 그 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작히 알리지 않고 갔으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김명주 의원은 어떻게 그 논리적인 비약을 해가지고 마치 무엇이 박성도 비약입니까? 의원이 그 해외 이주한 사람 전부를 마치 조국이 싫어서 간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틀리잖아요. 방금 저 얘기잖아요. 예, 저건 한국을 아니죠. 떠났으면 한국의 교육 문제 갔으면 한국 교육 문제 상식적인 불만이 얘기 좀 있다. 합시다 제가- 오늘. 제가 예. 경제적인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로 예. 돈 벌러 갔으면 한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갔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교민은 다 그런 사람밖에 곽상도 의원의 그렇게 포인트의 문제가 들릴 그 수도 부분이라는 있었다. 얘기예요. 글쎄,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차명진 의원이 김영주 의원 발언 말꼬리 잡기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을 위해서 제가 한 얘기예요. 위해서가 뭔 본인을 위해서입니까? 위해서 나중에 저기 평소에 문제되지 그렇게 않게 위해주는 것 해서, 같지도 예. 않더만. 아, 그 곽상도 의원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 예. 동남에 간 분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아니, 또 그게 그렇게 아니죠. 또 가는 것은 또 곽상도 다른 의원의 논란거리입니다. 말로 비춰본다면 모든 고민은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저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렇지 않은 예, 분들이 제 얘기합시다. 있는데. 저는 그 예컨대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님 하시- 변호사께 궁금한 예. 거 좀 물어보고 아, 그렇게. 예, 아, 예. 고식 공부 좀 할 걸. 아, 오늘 조금 예, 단식 중입니까? 아닙니다. 예. 5시간 반. 그 노영희 변호사께 그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이제 3개월 만에 팔고 갔다라고 하는 건데 얼른 생각하기에도 부부간에 이렇게 증여한 것은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뭐가 어색해? 하나도 안 어색한데요. 아, 그래요? 예, 부부간에 증여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원래 이 남편분이 2010년도에 그러면은 증여하고 3개월 만에 판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뭐 개인 사정이 있으면 돈이 필요했으면 팔 수도 있는 아니, 거죠. 3개월 만이면 예. 본인이 팔아서 그거를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그때까지는 뭐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었거나 예. 그 빌라를 팔아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분이 이 빌라를 2010년도에 3억 4,500만 원을 주고 구기동 빌라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구기동 빌라 제가 다 아는데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 빌라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018년도 4월에 증여를 합니다. 8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부인하고 본인 사이에 뭐 재산을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다거나 부부간에는 원래 그 증여세 같은 것도 거의 안 내고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이제 5억 1,000만 원을 주고 팔고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가에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앵커님 댁에서는 안 그러시나요? 전부 다 그 앵커님 이름으로만 다 모든 재산이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부부간에는 내 이름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비 이름으로 남편 이름 돼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저는 왜 이 곽상도 의원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걸 들고 나오면서 이걸 자꾸 문제시 삼는 건지 전 이해가 솔직히 안 가고 예. 또 하나는 이거 이미 다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말한 건데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게 경호 비용이 증가되니까 궁금하다는 것하고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너무 문능력하게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걸 예. 지적하려는 것 같은데 예. 그 지적이 지금 현재 타이밍에 맞습니까?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행동함으로 해서 본인이 공안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행동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 그때도 그랬겠거니라는 생각 들게끔 하는 거죠. 왜 제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정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한 거라고 보고요. 예. 왜 어린 학생의 학적부까지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학교에다가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외국에 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래가지고 그 자료를 100개 정도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중에서 12개 정도를 추렸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무 의심도 없이 이제 예. 그런 걸 좀 알아보려나 보다 했다가 한 건데 저는 오히려 그 곽상도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궁금한지. 그리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문다혜 씨네 가족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학교는 문재인 대통령 손자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손자한테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그 넘길 때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손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거 알았다면 알았겠죠.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그 그거는 예를 경호 들면 대상일 텐데.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외국으로 이제 학적과 관련해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 예, 이런 걸 예.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도 그 속에 포함되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 자료를 그냥 넘겨뒀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자료 넘겨진 걸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정원에 관리 학생에 대한 원서를 계속 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더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불쾌했다 이렇게 제가 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곽상도 의원 이렇게 공안검사실을 하던 식으로 계속 하시면 안 되죠. 예, 차명진 의원. 저는 그 문다혜 씨가 어떤 뭐 외국에 갔고 그다음에 뭐 약간 나름대로 저기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좀 뭐 애들 학교와 관련해서도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 뭐 당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뭐 경호 우리가 위해서 또 보내는 것도 또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만 현재 지금 문제되는 거는 문다혜 씨가 좀 이렇게 마른 하늘에 담벼락 떨어지듯이 좀 몇 가지 좀 우연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의혹을 받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김현철 씨가 그랬잖아요. 그 예컨대 뭐 그 국내에서 안 되면 동남아에 가라. 네, 이런 얘기해서 혹시 뭐 사람들이 그러면 잘 안 돼서 또 동남아에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타이밍상 제가 볼 때 좀 운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또 그 청와대의 그 유기견 토리로 이름을 또 바꿨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무슨 뭐 연관이 있는 회사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서는 저는 충분하게 그 간 거는 잘했다. 그렇다고 해서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를 저는 또 그걸 또 저런 식으로 공안검사 시절에 어떤 뭐 증거 뭐 억지로 조작하듯이 자꾸 했다라고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것도 또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잘 안 되는 사람 동남아 가는데 무슨 뭐 그 왜 갔을까? 그리고 또 애들 학교까지 그 변경하면서 갔을까? 이런 의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 야당한테 그거 당신 뭐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 자체는 저는 일종의 야당 탄압이다. 걔가 그 당선이 걔한테 냄새 못 맡게 하면요, 걔는요 사실은 그 거의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을 개로 그리더니 오늘 또 개로 그리는 의도가 뭡니까? 아니 걔는 좋은 동물이에요. 왜 자꾸 그 걔를 안 좋은 동물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그러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차명진은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근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 좀 하면 안 되고 아니 이럴 때는 그거는 좀 까마귀가 안 다르고. 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리시는가 나 아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개가 냄새를 맡는 게 개의 본분인데. 그리고 오늘 그림도 조금 지저분해요. 아니 왜요? 이게 잘 그렸죠. 개를 그렇게 그냥 호를 묶으면 되느냐? 아유. 이건 일종의 야당 탄압이다. 분명하게 오늘 차명진 의원 컨디션이 좀 평소보다 덜 좋은 걸로. 예. 자, 장혁진 변호사. 일단은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자녀들이 해외 체류한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자녀들까지. 근데 주로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동남아시아 출장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나라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그 일반적으로 미국 많이 가는데 동남아시아로 갔을까 예. 궁금하다. 그다음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 부인한테 징계하고 또 그거 3개월 만에 판 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 왜냐하면 세금이 나가요. 뭐 취득세, 등록세, 네. 뭐 그런 세금이 또 이제 집이니까 몇 천만 원 단위로 나가는데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그 개인정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개인정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이걸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그 정보를 달라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정보를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뭐 민정수석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법률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그런
그 자료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용도와는 좀 상관없이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 점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어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잠깐 논의를 했는데 어제는 나온 6분 패널 모두 곽상도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의혹 제기를 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몇 분 좀 뭐 궁금해하는 뭐 그런 견해가 있기는 하네요. 네. 무슨 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면 어쨌든 대통령 자녀, 대통령 예. 가족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하자면 뭐 경호도 하고 보호도 하지만 또 국민 일반에서 물론 내가 아까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정도 그런 어떤 그 국내를 떠난 데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과정, 절차의 과정이 클리어했는가, 명쾌했는가에 대한 것은 가감없이 민정수석실에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이 정보 수집에 있어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또 차명진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야당이 적절하게 말하자면 명쾌하지 못한 처리 재상상의 처리 과정이 있다. 그건 동의를 해요. 만약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왜 그러면 한국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한국에 불만이 있냐, 교육제도 문제냐, 한국의 경제가 어렵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런 해석을 가지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달라. 이것도 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에 대한 그 모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제기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예. 한마디 아까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완해서 얘기하자면요. 일단 뭐 곽상도 의원이 그 뭐 학적 변동 관련 서류 이게 뭐 그거를 공개한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에 뭐 그렇다고 성적이라든가 생활 태도 이런 걸 공개한 건 아니고 이제 해외 이전의 사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공개한 건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대통령 이 딸이 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에 나간 경우가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정부에서 이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이제 그 좋은 나라를 떠나고 외국에 갔다면 보통 외국에 가게 되면 유학이라든가 뭐 해외 큰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다든가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제기됐으면 아까 그런 이런 학적부까지 공개한 건 그렇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하더라도 이런 건 이러라고 좀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전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오히려 청와대가 설득력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 가족이라고 외국에 이렇게 이주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 딸이 이사 갔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돼요? 예, 그럼요. 일종의 그 대통령 딸이면 이미 영예면 거의 그 공인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그 대통령 딸의 행적,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간단하게 대통령 가족도 사생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이 사생활이 있으나 그게 어떤 공적인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주하면은 완전히 분리하면 안 된다. 옳다. 일정하게 간단하게 브리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갔다. 지금도 사실 국민들은 왜 갔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는 무슨 무슨 뭔가 그 구린내가 나서 뭐 갔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것은 저는 청와대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싫으면요. 사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본인이 정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그걸 알리면 그 가족의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봐서 대해서 가족의 세상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호 비용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놓고 경호를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차 의원 의견은 정치인의 가족은 알겠습니다. 일정하게 그것도 과거 방식입니다. 근데 부모가 정치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다 그런 논리에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과거 방식이 오늘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공인 주변의 어떤 이 사람들은 역시 그 권력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그 가능한 한 국민들 앞에 노출해야 워낙 된다고 나서기 봅니다.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